2022 카타르 월드컵. 우리 대표팀은 16강 진출을 성공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줬습니다. 이제 월드컵의 대장정이 끝나가는데 결승전은 어떨지, 또 이번 월드컵은 어떤 월드컵이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예,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예, 이게 16강 진출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,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짚어주십시오. 16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32개 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잖아요. 그렇죠. 그 중에 이제 절반 16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실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, 네. 사실은 예를 들면은 4강까지는 일종의 빅4라고 해가지고 이 세계 축구계를 그냥 지배하는 강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예, 예. 16강서부터는 세계 축구계의 흐름의 중심에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16강을 1차 목표로 대부분 다 하는데 그 16강을 단 한 번도 잃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세계 축구계에서는 대부분이라고 그렇죠. 볼 수가 있죠. 네. 예. 그러니까 예전에는 본선 진출만 해도 대단하다 했었는데, 그치? 예. 뭐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최종 3차전에서 이제 후반 추가 시간 때 황희찬 선수의 결승골, 요게 백미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습니까? 그 황희찬 선수의 결승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도 이 봄부터 소쪽새가 물었나 봐요.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냥 영화처럼 만들어졌죠. 예.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포르투갈을 우리가 이겨야지 되고, 또 우루과이가 가나를 또 이겨야지 되는데 골 득실까지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16강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죠. 그렇죠. 근데 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. 이 포르투갈전 한편의 영화 같았었는데, 먼저 수비수 김영권 선수가 동점골 넣었고요. 후반 추가 시간에 황희찬 선수의 결승골 터졌죠. 네네. 여기에 또 손흥민 선수의 70m 드리블도 인상적이었고요.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결정짓는 포르투갈전 두고두고 아마 얘기가 될 겁니다. 예.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월드컵 아직도 해?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의 월드컵은 여기서 거의 끝났거든요. 사실 브라질 만나가지고 1대4 패배하면서 요거 남미 팀을 진짜 월드컵에서 한번 이겨보는 게 참 쉽지 않구나. 이 징크스 언제쯤 깨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, 그래도 잘했다.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어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잘했다가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. 우리 선수들 정말 잘했고요. 브라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합니다, 진짜. 역시 브라질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죠. 이 브라질전 우리가 뭐 0대4로 끌려가다가 그래도 이 백승호 선수가 통쾌한 골을 보여줬죠. 이 백승호 선수의 골. 저는 우리가 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그냥 지지는 못하지. 이게 한국 축구야. 뭐 이런 느낌의 골 보여줬고요. 근데 뭐 이런 전부 이 경기 과정을 통해서 브라질이 잘하는 걸 인정을 하겠고, 그래도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다 보여줬죠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공감하고 인정했다라고 보는데, 뭐 졌지만 할 만큼 다 했다. 16강이야. 잘했어.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다 공감하고 즐겼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보는 거죠. 이번 월드컵은 특히 이제 아시아 돌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, 호주, 일본까지 정말 대단했지요? 대단했죠. 이럴 줄 정말 몰랐죠. 그러니까 아시아를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그런 대회였거든요. 우리와 일본, 호주가 16강에 올라갔고요. 이 세 팀이 동시에 16강에 올라간 거는 월드컵 역사상 이 최초입니다. 그리고 또 이 16강도 16강이지만 뭐 일본은 독일과 스페인을 연파하는 저력을 과시했고요. 우리도 포르투갈 이겼습니다. 그러면서 세계의 찬사를 받기도 했죠. 호주도 2승 1패로 당장히 16강에 올라갔는데요. 아시아 축구의 발전을 확인한 무대였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일본이 16강에서 이제 올라가서 그 다음 8강까지는 진출을 못했습니다. 크로아티아가 정말 대단한 돌풍이었어요. 물론 오늘 아침에 보신 분들은 뭐 프랑스에게 지긴 했습니다만 일본 꺾었죠. 그리고 브라질 꺾었죠.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크로아티아가 여러 가지로 참 인상적이었어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
예, 그렇죠. 크로아티아가 지난 대회 우승팀이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이 크로아티아가 여러 가지로 인상적이었죠. 브라질도 이겼고, 그리고 일본이 이길 때도 그렇고, 브라질이 이길 때도 그렇고, 다 승부차기에서 이겼거든요. 네. 그렇죠. 승부차기 승률이 100%입니다. 승부차기는 크로아티아, 뭐 대단히 강렬한 인상을 그렇죠. 남겨줬고요. 또 뭐 월드컵 기간 내내 크로아티아의 그 열성 그 여성 팬. 네네. SNS에 그 뭐 자신의 그 미모를 과시하는 사진을 올려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었죠. 네네. 일본 입장에서는 크로아티아와 만났던 16강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. 그렇죠. 그 승부차기까지 들어갔고요. 승부차기에서 1대3으로 패했는데 일본으로서는 8강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고요. 이 크로아티아는 브라질을 이기고 4강까지 올라갔다가 이 4강전에서 아르헨티나에 0대3으로 패했습니다. 예. 네. 그래요. 브라질이 너무너무 잘한다 생각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크로아티아한테 져서 8강에 탈락했다는 점도 좀 이번 월드컵의 이변이 아닐까 싶고요. 또 예. 포르투갈이 또 호날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쓸쓸히 퇴장을 했습니다. 포르투갈은 8강전에서 모로코에 0대1로 패했거든요. 예. 근데 이 호날두가 지금 37살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 같고요. 근데 호날두에게는 아름답지 못한 마무리였죠. 예. 이 소속팀 맨유하고 이제 갈등이 불거져서 월드컵 개막전에 맨유하고 계약 해지까지 당했고요. 이 대표팀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. 네네. 호날두 개인으로서는 모로코에 패해서 많이 좀 아쉬웠겠죠, 당연히. 그래서 이제 경기 끝나고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에릭 텐 하그 맨유 감독이 호날두를 두고서 이번 대회 기간 동안에 인간 됨됨이가 중요하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.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점, 또 유럽 구단들이 맨유로부터 계약 해지됐는데도 아직까지 이 호날두를 부르지 않고 있다는 이런 현실까지 내몰린 거 보면은 호날두라는 마지막 스타의 이 마지막 경기가 굉장히 팬들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거죠. 뭐 오늘 아침에 모로코하고 프랑스 경기 보신 분들은 야 그래도 모로코 참 잘한다. 4강까지 아프리카 팀이 최초로 올라왔잖아요. 참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예, 그랬죠. 이것도 얘기거리 굉장히 많은 그런 모로코였었죠. 뭐 이번 월드컵 최대 이변의 팀이 이제 이 모로코인데요.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 팀으로는 최초로 이 4강에 올라갔고요. 스페인과 포르투갈 꺾고 4강에 올라갔는데 공교롭게도 이 4강에 오르기까지 모로코를 식민 지배했던 스페인, 포르투갈 모두 다 꺾었습니다. 그리고 4강에 올라가는데 4강 상대도 4강 상대 프랑스도 모로코를 지배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또 많은 주목을 받았죠. 프랑스가 4강전에서는 이 프랑스가 모로코를 2대0으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가서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됐는데 프랑스의 결승전 파트너는 아르헨티나입니다. 네, 요 결승전 관전 포인트 짧게 짚어주신다면요? 우선 어느 팀이 프랑스의 2회 연속 우승이냐, 아르헨티나의 우승이냐,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심사가 되겠고요. 프랑스에는 은바페가 있고, 아르헨티나에는 메시가 있는데, 메시와 은바페가 현재 5골로 득점 공동 1위입니다. 누가 득점왕에 오를 것이냐, 이것도 굉장히 지켜볼 만 하겠죠. 또 재밌는 건 두 선수가 메시나 은바페 모두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에서 뛰고 있거든요.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팀 동료가 득점왕 월드컵에서 벌인다.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볼거리죠. 네. 다음 주 월요일 자정에 결승전이 열립니다. 저는 아르헨티나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프랑스가 강하고 그래서 잘 점치질 못하겠어요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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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.